네, 이번 주 투자 전략이 아주 중요해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윤정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산후조리 기간이시잖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 헌신에 저희가 보답하도록 항상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진짜 살얼음판인 것 같아요. 우리 관세 협상 주 후반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을 좀 짓누르거나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위험 회피가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다행히도 오늘 EU와 관세가 협약에 타결이 된 것은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U가 타결된 게? 네. 오늘 EU의 그 타결 내용들을 좀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인터뷰에 따라서 보면 자동차는 15%로 타결이 된 게 맞고요. 그리고 추가 품목 강세로 예상되어 있는 반도체랑 의약품 부분에서도 EU는 15%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또 트럼프가 2주 뒤에 발표되는 데에서 어떤 스탠스로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러면 미국과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상 테이블에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품목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좀 유지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일 첫 번째 화두는 자동차죠. 자동차도 15%로 타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 오늘 마스가를 제안을 했잖아요. 네. 이것들이 좀 협상의 물꼬를 트였을 수 있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EU가 이거를 타결하는데 1,700조 원을 네. 내겠다고 했다고 하고 네. 일본도 750조 원 쓴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타결 이후에 우리가 뭐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약속을 했을 때 네. 이게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한국에서는 사실 그 정도의 그 규모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일본이나 EU의 경제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답안지가 약간 나온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 언론에 따르면은 그 상무부 장관이 우리는 4천억 달러, 미국은 4천억 달러 수준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4천억 달러를 다 기대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2,500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안에서의 뭔가 사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숫자를 그러면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 네. 카드로 아마 정부에서는 조선업에서 그 사이즈를 좀 가져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수십조 원 규모 마스가 네. 프로젝트, 네. 마가 프로젝트에다가 쉽빌딩에 네. 조선의 S를 붙인 마스가입니다. 지금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에 이제 현지 투자를 하게 되고 그쵸. 수출입은행도 여기다가 막대한 그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러트닉 상무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도 실제로 하고 네. 조선주에는 얼마나 호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뭐 사실 지금 미국 관세와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네. 미국이 우리 다시 제조업에 그서 왜 우위를 가져갈 거야라고 하는 산업군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리쇼어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이 조선업입니다. 이건 굉장히 수혜가 클 거고요. 그동안 없었던 또 MRO, 미국의 MRO 정비 사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보다 우선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는 지위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어떤 그 업종을 좀 어떤 기업을 좀 봐야 하느냐. 저희가 6월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건데 조선이 항상 좀 좋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이 될 것이냐. 계속 섹터가 다 좋을 것이냐 아니면 기업적인 뭐 옥석 가리기가 할 것이냐. 예. 그럴 때 MRO 기업 중심으로 좀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럼 MRO 선두주자는 어디냐. 일단은 하나오션이 제일 선두주자예요. 그리고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추가적으로 MRO 정비 사업에 대해 뛰어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마 한국 조선업들의 대부분은 다 MRO에 뛰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 어느 순서로 좀 가시화가 되어 있느냐. 1번 주자는 하나오션일 거라고 보고요. 일단 하나오션은 뭐 필리조선소가 미국 현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리쇼어링의 어떤 취지에 걸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는 HD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가 거기가 새로운 MRO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온 모양인데요. 네. 그건 또 리쇼어링에 걸맞지 않고 네. 미국의 또 의원들이나 굉장히 반감들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군산항에서 MRO 할 거다라는 건 사실 또 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아요. 이게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도 좀 연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이런 사실 눈치를 저희가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군산항에 대한 그거는 가시화가 좀 언제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HD 현대중공업 자체가 MRO를 진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수주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크도 비워둔 상태에서 비전투함에 대해서는 2~3건 정도 수주를 목표로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플러스 그 전투함에 대해서 정비 수준이 보안 수준이 그 FCL을 획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HD 현대중공업도 미국 MRO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포지션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뭐 금융주며 증권주며 전반적으로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 세제 개편안이 오는 31일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 배당 소득 분리과세 네. 이 3억 원 초과 구간에서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겠다. 네. 초부자 감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걸로 정말 고배당이 가능할 것이냐, 네. 기업들의 고배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23년도, 22년도 이렇게 금융소득 구간별로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자와 그 배당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배당소득세의 비율이 되는지. 그런데 3천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부터는 60% 이상으로 배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업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문을 하거나 투자를 고려를 하실 때 네. 주식 투자나 배당 투자를 못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절세이기 때문이거든요. 소득세에 대한 것 때문이라서 배당 소득과세가 된다면 이걸 저희가 초부자 감세에 대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배당주에 투자를 좀 못했다가 네. 이제는 배당주 투자가 아니라 다른 쪽에 갔던, 지금 정부가 노리는 건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갔던 게 주식 투자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소득을 그 층들은 어떤 수요가 많냐 하면 캐피탈 게인, 저희가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시세 차익에 대한 투자 수요도 있지만 사실 고정 수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든지 뭐 월세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배당 소득세 낮춰준다고 하면 배당주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배당주에 들어와서 배당주들의 주가의 흐름이 좋다고 한다면 기업에 있어서 좀 더 배당 성향을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호흡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금융주들 조정에 대해서 바이 더 딥을 추천하는 증권사가 나왔거든요. 그럼 뭐 은행은 대주주가 이제 재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분산된 소유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배당 소득 과세를 고소득층에 세게 매긴다고 해서 과연 은행의 배당이 줄어들 거냐, 네.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 조정받을 때 우리가 좀 저가 매수를 생각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서 금융주들 중에서 사실 증권사와 은행의 투자 요인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은행을 좀 더 저희는 고배당주로 보죠. 근데 은행이 오늘도 나왔지만 은행들이 이자 수익 너무 많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좀 포인트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자 수익이 그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은행주에 있어서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 더 딥하면 안 되는 시점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역시 가장 큰 화두는 삼성전자인데요. 지금 네. 머스크의 한마디에 삼성전자 6% 가까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7만 전자 도달할 것 같은데요. 이게 22조 원 규모 파운드리 수주, 단일 고객 기준 최대라고 하던데 얼마나 의미 있는 호재라고 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죠. 굉장히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뭔가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던 기술력에 대한 개선이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동안 파운드리 삼성전자에서 유의미한 그 실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TSMC도 22조 달러 사이즈는 개별 공시된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이즈를 했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뭐 지금 노미니스테이크는 테슬라가 그냥 한 건 아닌 거고 네. 분명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있어서 2나노, 4나노 공정의 기술력이 개선된 걸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 두 번째는 HBM4에 대해서 우리가 앵커님이랑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 삼성전자 진짜 기술력 개선될 것이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 HBM4의 그 로직 그 베이스가 로직 다이가 파운드리 공정에서 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엔 HBM4도 파운드리 공정에서 그 지금 보여주는 기술력이 개선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뭔가 의무심에 대해서 기술력으로 입증해내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HBM 시장이 양산 시장이 컸는데요. 이번에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뭐 머스크가 SNS에서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AI6 모델을 우리는 삼성전자랑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동안은 좀 제너럴하게 AI가 유지가 많이 통용이 되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AI를 가지고 특정 산업 자율주행이든지 아니면 산업의 공장이라든지 좀 더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장이 점점 더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파운드리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도 커질 것이고 삼성전자 기술력도 인증됐다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소식이 그 2나노 수율을 삼성전자가 충분히 잡았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소식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수주로 연결이 바로 된다고 네. 보죠. 이게 잘 성공이 된다면 다음 수주도 계속해서 다른 고객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웬만하면 저희 진행하는 도중에 7만 전자를 참 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품목관세 2주 안에 발표하겠다. 네, 이게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사실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 내에 공장 더 지어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타격을 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세라든지 미국이 자꾸 미국 내에 투자하라는 것 자체가 모든 국가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부담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거를 또 미국에다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돼서 이게 하반기의 실적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세 타결에 좋은 분위기가 연결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뭐 반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30초 남았는데 요거만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와 관련된 테마 7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거든요. 맞습니다. 카지노, 화장품, 미용, 의료, 식품, 면세점. 네. 중국인 관광객을 기대한 섹터가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지금 중국의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그 투자에 대한 심리가 많이 악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좋은 상황입니다. 역사적 고점을 이뤄고 가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도 그 수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그 증시 부양책, 경기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그 숫자가 좀 확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네. 미미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떨어진 거에 대한 모멘텀의 부재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중국 경기는 계속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반등 기회가 곧 옵니까? 하반기에는 받는 기회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들어야겠습니다.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윤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